예, 반갑습니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소비 트렌드 변화 및 한국산 농수산식품 진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AT 중국직본부 박성국 본부장입니다. 저희 AT는 농식품과 수산식품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 개화 및 트렌드입니다. 중국은 작년도 국가 전체 GDP 3% 증가, 1인당 GDP는 1만 2천 불에 1만 3천 불에 근접해 있습니다. 작년도 1차 산업 명목 GDP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8.8조 위안, 중국 전체 121조 위안의 7.3%이고요. 작년도 농촌 인구는 4억 9천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선과 가공의 비율은 40대 60 수준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농식품 시장입니다. 작년도 총 수출입액은 3,344억 달러, 수입액이 2,361억 달러, 수출액이 983억 달러로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액 무역 적자는 1,378억 달러입니다. 타국가 농식품 수입 규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중국의 수출국은 미국이 117억 달러, 홍콩, 일본, 한국이 62억 달러입니다.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이 520억 달러, 미국 416억 달러, 태국, 뉴질랜드, 호주 순입니다. 10대 수입 품목을 보면 육류, 양곡, 과일, 수산물, 유제품류, 주류 등입니다. 작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산물 소비 트렌드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중국의 근무 시기에 수산물이 부족해서 수입 수산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는 중국 정부의 방역 강화로 기존 대비 수입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러시아산 수산물에서 코로나 양성률이 높아서 중국 정부에서 수입 금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산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중개무역으로 한국산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어 한국산 수산물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혐한 정서 확산으로 한국산 수산물 취급에 소극적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수산식품의 위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위생적이라는 그런 관념이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선박들이 최단 시간, 최대 의획을 위해서 위생 부분을 무시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 정부의 지자체로부터 자본을 투입하면서 위생 보급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원물, 수산가공품, 동의, 신선도, 위생 안전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굴의 경우는 기존에 삼배체 구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한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해양 오염이라는 그런 문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싼 수입산보다 적정 가격의 자국산 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중국산 모범 제품 증가로 한국산도 함께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산 수산식품은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여 선호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은 간편, 건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한국 식품 구매 경험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적 교류가 급감하면서 한국 상품 구매 경험이 2020년 78.7%에서 최근 43.1%로 35.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현황 및 소비자 구매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시장 구분을 보면 중국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 시장,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시장에서는 신선 농산물, 육류, 차류, 수산물, 가공식 모두 취급을 하고 있고요. 2020년 말 기준 총 3,891개 대형 매장이 있고 1억 위안 이상의 그런 농산물 시장 수는 1,404개 정도 됩니다. 오프라인 마트는 대형 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오프라인들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엄청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고 소비재 시장의 약 26%를 온라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티몰, 징동, 핀도더, 도인, 수닝 등이고요. 소셜 커머스도 아주 이게
지금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웨이보, 위챗, 샤오홍수, 도인, 하이쇼, 비리비리 6가지가 주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63배의 그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오토 매장이 가파른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 소매 채널을 보면요. 슈퍼마켓은 전국형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가 있고 프리미엄 마트는 올레, BHG, 시티슈퍼, G슈퍼 등이 있습니다. 해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데 지금 샘스크럼, 메트로, 코스트코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코스트코의 그런 매출액이 상당히 좀 증가세에 있습니다. 편의점은 약 30만 개가 있고요. 대도시는 파상태, 그 외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온라인 시장을 간단히 보면 위챗, 웨이버, 비리비리, 샤오홍수, 도인, 카이쇼 등이 있는데 판매를 못하는 웨이버, 비리비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 위주의 비리비리, 도인은 남방 위주, 카이쇼는 3선 이하 도시, 농촌 위주입니다. 이렇게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런 SNS 각각의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전자 쌍거래 플랫폼인데요. 원래 티몰, 징동, 핀터도 이런 순위였습니다. 지금은 2022년 거래액을 보면 도인이 269조 원으로 1위고 그 다음에 징동 200조 원, 티몰 178조 원 이런데 기존에는 티몰이 840조 원까지 판 적이 있고 징동도 500조 원까지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플랫폼들이 워낙 발달하고 또 중국이 그런 독과점 이런 그런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유통환경 변화 4대 키워드를 보면 먼저 고객 밀착형, 하이브리드, 신선, 밀피트, 화진 이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고객 밀착형은 뭐냐면 신기술을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 경쟁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쟁 심화로 유통업체가 재편 중입니다. 예를 들면 뭐 까르푸라든가 이런 밀착하지 않는 그런 매장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브리드입니다. 각 플랫폼별 그런 우위 역량의 고객 밀착형 서비스 융복합 추세고요. 라이브 커머스, 즉시 배송, 공동 구매가 특징입니다. 신선 밀키트는 코로나 시기에 급증한 공동 구매 판촉 활동 여파로 신선식품 유통망이 확장되었고요. 밀키트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징은 잘 아시죠? 이제 이런 그런 시장의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관세를 종합 관세만 내고 그렇게 초기라도 이상 없이 들어오는 건데 중국은 이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전체 화징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그중에 25%가 식품입니다. 다음은 수입산 유통 경로를 보면 기존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비 형태를 보면 수입식품 소비 현황이 과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7.7% 증가를 했고요. 소비자 약 58%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대가 42.1%로 가장 높습니다. 브랜드를 접하는 방법을 보면 지금은 전자상거래, 왕홍, 소셜미디어에서 TV 잡지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옛날과 반대의 형상을 보이고 SNS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대중 한국산 수출인데요. 작년도 한국산 전체 중국 수출액은 21억 9,800만 불로 전년 대비 6.4% 증가를 했고 보시다시피 코로나 2020년 위에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은 9억 160만 불로 전년 대비 24.1% 증가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 말 전체 수출액은 8억 7,860만 불로 0.3% 감소를 하였고요. 수산식품은 작년에 러시아산이 아주 중개무역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3억 1,650만 불로 20.6% 감소하였습니다. 조미김입니다. 조미김은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밥 반찬을 먹는데 중국에서는 선액으로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간식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각종 그런 조미료보다는 비원료의 그런 충실한 제품이 시장 기회가 큽니다. 기존에 염도와 기름기가 많은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저염, 저지방 컨셉, 간장김, 유기농김 등 새로운 공법으로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업계 동향을 보면 일부 업체가 지금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지금 중국 내 생산을 하고 있고, 한국 실은 이 김 수출 한때는 1억 5천만 불까지 들어왔고 작년에 1억 불 정도 들어왔는데, 이 김이 사실 그 절반이 김 원료입니다. 김 원료를 갖고 와서 중국에서 한국산과 똑같은 그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생산품이 그런 생산비 절감과 그런 인건비, 각종 그런 실은 수입할 때 수입 관세도 원초는 0%고 관세가 아마 조미김은 9%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0% 정도의 그런 단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중국산이 한국산의 절반 가격에 팔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도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30위안에 팔리면 그 온라인에서는 이 15위안에 팔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그 컨트롤할지 상당한 그 업체들이 고민이 많고, 장기적으로 이런 그 단가 그런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국으로 이런 생산지를 옮겨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다음 어묵입니다. 어묵은 중국의 간동주와 아주 유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한국 어묵은 어육 함량이 아주 높죠.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높아서 시장 확대 한계가 있습니다. 어육 소시지는 이게 특히 이제 애들용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건강에 관심 많은 부모, 젊은 층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국산은 부드러운 식감, 우수한 맛, 포장, 편의성, 위생면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높고요. 수입 시장의 한 30%를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불 이상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보다 순한 맛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굴인데요. 굴은 한국산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굴 저희 바이어도 이제 지금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산동성 그런 주산지 같은데 해양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서 생굴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산은 평정해역에서 채취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좋아서 고급 식당, 호텔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산, 호주산에 비해서 아주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그 화문에 청해랑 지금 대표가 나와 계신데, 제가 2018년부터 그 CR 박람회에 그런 수산관을 청해랑이 꾸준히 했는데, 최근에 그 험화신성에서 품질을 인정받아서 험화신성 51개 매장에서 지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전복입니다. 전복은 한국산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중국의 그런 보건성의 태풍이 오거나 이런 그 생산 감소할 때 일시적으로 수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해삼은 중국산 해삼은 대부분 양식산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이 야생 해삼이 가지고 오고 있고요. 뭐 생산량을 보시면 알고 중국은 약 20만 톤 정도, 한국은 뭐 3천 톤 정도죠. 그래서 2017년부터 대중 수출액은 연평균 25%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도 그 정도 이상 35%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7, 80%가 중국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숙해삼, 근해삼 등으로 수출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아주 유망한 상품입니다. 수출 애로사항 및 확대 방안인데요. 높은 시장 장벽이 있습니다. 중국은 과실류, 채소류, 축산가공품 등 많은 부분을 그 수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그런 수요가 높은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국의 3대 키워드는 건강, 영유아, 친환경인데 이러한 상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조리 식품도 필요하고요. 식사 대용, 소포장, 일회용 니즈에 맞는 편의성을 갖춘 상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트렌드 대응이 아주 위험한데요. 기존에는 대형 유통매장 위주로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이런 도매 시장을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 모바일, 온라인, 스마트 쇼핑이라고 하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부족하고 중소 바이어 위주입니다. 저희가 마케팅을 바이어에 위임하는 상황이 아주 많고요. 또 이제 유사 제품, 미투 제품이라고 하죠. 이런 제품들이 기존의 한국산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습니다.
소량 다품목 바위들이 많습니다. SWOT 분석을 한번 보면 방점으로는 선행 경험, 기술 축적, 한국 식품 선호 지속, 성정 해역, 위생, 청결 이미지, 비리적 근접성이 있고요. 약점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 상품 규격 미달, 벌크 형태로 거래하다 보니까 브랜드 관리 미흡, 소규모 수산업체 협상력 미흡 등이 있다. 기회 요인으로는 내수 소비 진작, 수입 식품 시장 지속 증가, 소비 업그레이드, 유통 진입 장벽 완화. 위기는 대중 교육 환경 불확실성, 중국 식품 산업 기술 경쟁력 향상, 자국산 보호 정책 및 외국 소비 풍조, 경쟁 심화 등입니다. 시사점을 보면 중국 소비 업그레이드 고부가 가치 건강 중시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된다. 수입 제품도 니치 시장이 아닌 대중 시장으로 경쟁의 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식문화 트렌드 이해가 필수입니다. 브랜드 콘텐츠 스토리 입히기가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跨境 브랜드 콘텐츠 이러한 유통 환경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확대 전략입니다. 기업 측면입니다.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이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모방 쉬운 그런 제품은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 수출 형식은 지향해야 됩니다. 상품 현지화는 당연하죠. 틈새 시장을 찾아 보고 발승부하고 신제품 개발로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건강한 저당, 더 칼로리, 유해 성분 저감 및 건강 원료 사용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진출 시장도 세분화 및 이런 우선 단계에 따른 단계별 확장이 필요한데요. 1, 2선 도시는 프리미엄 품목에 적합하고 3선 이하 도시는 가격 관련 가성비 선호 시장입니다. 중국 진출 시 신유통 오토라 그러죠. 흠화센성, 징동, 세븐프레시 등 이러한 기업들과 상호 파트너 관계를 맺고 호혜적 거래 조건으로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산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수산은 신제품 개발 강화, 현지 시장 진출 가능 제품 출시가 필요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수산물은 조미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제품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중국산 모방 제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획기적인 제품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산이 중국에 어떤 상품이 이렇게 진출이 가능할지 업체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소한 상품은 시식, 레시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기존에는 통상 전략 지원과 그런 정보 플랫폼 성격이 강했는데 현재 요구되는 지원 정책은 소비 수요 세분화에 적합한 그런 제품 다각화 지원으로 경쟁력 유지 및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세 수출업체는 영향이 미흡하여 실제 대응이 늦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런 중소기업 이상의 그런 수출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 수산물은 시구 단위별로 특색 수산물로 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그런 정부 지원이나 투자가 홍보 위주로 집중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수산식품은 점점 평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관련 신제품 발굴 부분에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산식품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우선 진출시켜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준비가 부족한 기업은 마케팅과 현지화 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투트랙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상품 현지화 강화가 필요하고요. 마케팅 정보, 현지 기호,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중국은 이런 안전벽기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농산식품의 품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우리보다 남한의 97배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4억 1178만 명이고요. 1인당 GDP가 12,813불, 세계 68입니다. 중칭 3,200만 명, 상하이 2,490만 명 등 큰 도시가 아주 많습니다. 4개 직갈시, 23개성, 5개 자치구, 이게 특별 행정구가 있습니다. 중국은 1선, 2선 무슨 도시가 있는데 기존 1선은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고요. 1선 청두, 항저우에서 15개 신일선 도시가 지정이 되고 2선, 3선, 4선, 5선으로 구분되어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